안녕하세요. 크립토TV입니다. 최근 2년 새 러시아 전쟁에 이어서 두 번째 전쟁이 이번 연휴 기간에도 안타깝게 발생했는데요. 이 와중에 비트코인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뭔지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1세기의 전쟁을 이렇게 많이 볼 줄은 몰랐죠. 지금 연휴 기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,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죠. 이 국가 간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고요. 그래서 아랍 국가가 참전 때는 5차 중동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. 지금 팔레스타인 뒤에는 이란이 개입했다는 설이 있으면서, 그리고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잖아요.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.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전쟁 3일째인데 사망자만 1,100명이 넘어섰고 부상자 다 합치면 5,000명이 넘는, 이렇게 이제 전쟁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빨리 전쟁이 멎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근데 우리 채널은 투자 채널이기 때문에 전쟁이 이 자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에 이제 안전자산은 당연히 오를 것이고 위험자산들은 떨어질 것이다.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었겠죠. 그래서 역시나 10월 9일 밤 한 10시 기준으로 미국의 S&P 선물은 한 0.5%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비록 유가는 안전자산은 아니죠. 그러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요 산유국도 아닙니다. 그러나 아까 이란도 개입했다는 설이 있고 사우디도 개입을 할 수 있다. 이런 이제 팩트가 맞물려 들면서 이 WTI 유가가 배럴당 3에서 5%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은 1% 정도 올랐고요. 역시나 달러도 안전자산에 속하죠. 달러 지수가 한 0.4% 정도 이제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도 사실은 잘 버텨주면 안전자산으로 치부가 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잘 버텨왔던 비트코인이 전쟁 초기에는 잘 버텼거든요. 근데 10월 9일 밤 한 9시,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. 한 1.5%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. 개인적으로 이번 전쟁을 잘 좀 버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이죠. 사실 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었는데요. 그때와 대부분 유사한 상황입니다. 그러나 국가 규모나 자원의 보유량이나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 러시아 전쟁이 워낙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제 타격이 훨씬 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. 하나 기사를 소개해드리면 22년 2월 24일자 기준으로 뉴욕 선물 2% 하락, 그리고 유가 100달러 돌파, 이런 기사가 있어서요. 제가 하나하나 자산을 한번 찾아봤습니다. 그랬더니 하루 기준으로 전쟁 발발 그날 기준으로 코스피가 2.6% 하락, 코스닥은 3.3%, S&P는 1.8%, 나스닥은 2.5%, 꽤나 많이 이제 주식이 하락을 했다 하실 수가 있고요. 우리의 주인공이죠.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떻게 됐나 봤더니 하루 만에 5%, 이더리움은 8%, 그 외에 알트코인은 훨씬 많이 떨어졌을 걸로 당연히 판단이 됩니다. 근데 하나 안타까운 건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도 지금보단 많이 높은 가격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WTI 유가는요, 무려 5%나 상승을 했습니다. 근데 이게 굉장히 높았던 90 몇 불이었을 때 기준으로 5%가 더 올라 버렸기 때문에 마지노선이라고 하던 100달러를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. 이후에는 더 많이 올라가 버렸는데, 그래서 더 충격이 컸던 것 같고요. 금도 2% 이상 상승을 하는 등 이스라엘 전쟁보다는 일단 시작으로 보면 훨씬 더 큰 타격을 경제적으로 입혔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비트코인 채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을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. 이거를 보면서 참 전쟁하기 전에 이제 비트코인의 후원과 모금은 필수구나. 러시아 때도 우리 확인했었잖아요. 러시아가 자원 부국인데 이제 제재를 다 막아버리니까 천연가스나 이런 것도 다 비트코인으로도 팔 수 있게 하겠다, 이런 기사를 접했었는데, 하마스는 어떻게 되나? 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역시도 미국의 규제를 받고 있을 거잖아요. 21년 6월에도 찾아보니까 이게 매일경제 기사였는데요. 매일경제, 하마스가 비트코인 부자가 된 사연? 부자라고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,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데 쓰는 거니까요. 그래도 꽤나 모금을 했었다 볼 수가 있고요. 2019년 2월에도 하마스가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계좌로 기부를 받았다. 거의 이때가 최초로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왜냐면요,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.
여기 코인베이스에서 한 4,000달러 정도 이렇게 기부를 받았다. 바이낸스도 하마스가 이용을 한 것 같은데요. 바이낸스는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은 안 됐어요. 그리고 그 전에는,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쓰기 전에는 뭐 굉장히 어렵게 뭐 탈세를 하고 뭐 세탁을 하고 이래가지고 전쟁 자금을 모집을 했겠죠. 왜냐면요, 이게 뭐 수십 년 된 전쟁이고, 최근 한 가자 지구를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 것도 최근 한 10년 이내, 그러니까 꽤 오래된 지금 전쟁인데, 드디어 비트코인이 이런 가해자에게도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. 좀 씁쓸한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. 전쟁 전에 가해자에게도 비트코인 모금은 후원은 필수다.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좀 짧게 넘어왔는데요.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. 비트코인이요, 또 한 번 전쟁 속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요. 이번 전쟁은 일단은 러시아 전쟁보다는 영향력이나 규모에서는 피해가 작을 수 있겠다. 근데 혹시라도 뭐 규모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면 좋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, 이제 숱하게 비트코인이 14년간 살아남았잖아요. 그래서 증명을 한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. 비트코인은 전쟁의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비상자산이더라. 뭐 가해자는 말할 것도 없죠. 뭐 규제를 당하고 있을 거고, 피해자들은 사실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맡겨둔 예금, 뭐 주식, 부동산, 달러, 기름, 아무리 안전자산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도 들고 갈 수가 없으면 뭐 부동산 다 파괴돼버리는데 무용지물이다. 그래서 전쟁에서도 누구의 간섭 없는 효율적인 평화의 돈이 비트코인이다. 다시 한번 증명이 됐다. 근데 증명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게 있습니다. 저의 뭐 큰 바람일 수는 있겠지만, 이번 전쟁을 계기로 비트, 뭐 이더, 리플 등의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됨으로써 금과 달러처럼 안전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. 네, 시청 감사합니다.